옛날 옛적 한양 북촌에는 겉으로는 번드르르하나 속은 시커멓게 타버린 몰락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험악한 빚쟁이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서 집안을 당장이라도 무너뜨릴 듯 고함을 질러댔지요. 집안의 기둥이라 믿었던 사대부 가문과의 인연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습니다. 안방 깊숙한 곳 화려한 봉황이 그려진 병풍 뒤에는 가문의 파멸을 알리는 빈 문서가 수북히 쌓여 있었답니다. 가주인 나으리는 식은 땀을 흘리며 벌벌 떨고 있었고 집안의 여인들은 서로를 탓하며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17살의 어린 새색시 홍연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그녀의 눈앞에는 당장이라도 가문을 팔아넘길 기세인 8명의 시누이들이 서슬퍼런 눈빛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홍연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누군가는 그녀가 가져온 비루한 혼수함을 발로 차며 조롱했답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어린 양을 포위한 듯한 긴박한 상황이 안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홍연은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병풍의 균열을 응시하며 조용히 숨을 죽였지요. 이것은 단순한 가난의 시작이 아니라 가문 내부에 도사린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었기 때문입니다. 담이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홍연은 시누이들의 모진 독서를 묵묵히 들으면서도 고개 숙인 채 바닥에 나뭇결을 하나하나 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그저 겁에 질려 떨고 있다고만 생각했지만 사실 홍연의 머릿속은 불꽃처럼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지요. 몰락한 선비의 딸로 자라며 수만 권의 서책을 통달한 그녀에게는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비상한 기억력이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이 가문의 위기를 핑계 삼아 몰래 가로채려던 패물함의 미세한 흠집까지도 홍연은 낱낱이 기억해냈답니다. 그녀는 특히 장녀인 큰 시누이의 비단옷 소매 끝에 묻은 보랏빛 얼룩이 관아의 장부에서나 쓰이는 특수한 먹물임을 단숨에 알아차렸습니다. 가문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진짜 쥐새끼가 누구인지 홍연은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스스로의 날카로운 발톱을 숨겼지요. 겉으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종적인 며느리의 탈을 쓰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이미 적들의 숨통을 끊을 반격의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7 어린 새색시의 맑고 깊은 눈동자 뒤에는 시누이 8을 한꺼번에 무릎 꿇릴 치밀한 지략이 싹 트고 있었답니다. 시누이들은 홍연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화려한 다과상을 차리고 그녀를 불러들였습니다. 겉으로는 새색시를 위하는 척했으나 그들의 속내는 검은 연기처럼 탁했지요. 큰 시누이는 은근한 목소리로 홍연에게 가문의 보물인 옷가락지를 보여주었답니다. 그것은 홍연이 탐욕을 부려 손을 대면 즉시 도둑으로 몰아세우려는 비열한 미끼였습니다. 홍연은 그들의 음흉한 기운을 느끼면서도 천천히 다과상 앞으로 다가갔지요. 시누이들은 홍연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라렸답니다. 달콤한 과자 냄새 뒤에는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독한 향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홍연은 적들이 파놓은 구덩이의 깊이를 가늠하며 조용히 찻잔을 들었지요. 이 위험한 초대는 홍연과 시누이들 사이의 본격적인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답니다. 홍연은 시누이들의 날카로운 감시를 피해 잠시 안채 뒤편의 적막한 서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병약하여 집안의 대소사에서 완전히 소외된 남편이 홀로 창밖에 마른 나무를 내다보고 있었지요. 사내의 안색은 눈처럼 창백했으나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만은 홍연의 숨겨진 정체를 단숨에 꿰뚫어 보는 듯 했답니다.
그는 홍연이 소매 속에 깊이 숨긴 장부 조각을 발견하고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이 집안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려는 자가 나뿐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귀객이 제 발로 찾아왔구려. 남편은 힘겨운 기침을 토해내면서도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쇠열쇠 하나를 홍연에게 건넸습니다. 홍연은 그의 가느다란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과 그 속에 담긴 결연한 의지를 즉시 읽어냈답니다. 비록 육신은 모진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나 올곧은 선비의 기계가 느껴지는 남편의 모습에 홍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서실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서로의 비상한 재능과 숨겨진 야심을 알아본 두 사람은 어두운 가문을 다시 밝힐 은밀하고도 위험한 동맹을 맺었답니다. 창가에 비친 차가운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묶으며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했지요. 이것은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던 17 홍연에게 찾아온 가장 강력하고도 운명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사내의 온기가 닿은 손등이 화끈거렸지만 홍연은 그 온기를 지팡이 삼아 더욱 단단히 마음을 먹었답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조력으로 홍연은 이제 시누이들의 눈을 피해 가문의 가장 깊은 비밀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홍연의 영민함을 시험하려 숫자 몇 개가 비어있는 낡은 장부 한 권을 들이밀었지요. 그 안에는 교묘하게 조작된 백냥의 행방이 안개처럼 뿌옇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홍연은 장부를 단 한 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시누이가 숨긴 탐욕의 흔적을 꿰뚫어 보았답니다. 그녀는 모르는 척 손가락으로 장부의 끄트머리를 짚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지난달 장터에서 들여온 쌀 10가마니의 값이 어찌하여 비단 50필과 맞먹느냐며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홍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껴야 했지요. 당황한 시누이의 눈동자가 좌우로 거칠게 흔들리며 변명을 찾기 바빴습니다. 홍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시누이의 공로를 치하하는 척하며 허점을 더 깊이 파고들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새색시의 물음이었으나 그 속에는 벼려진 칼날이 숨어 있었지요. 둘째 시누이는 홍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압박감에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첫 번째 탐색전에서 홍연은 시누이의 기세를 완벽하게 꺾어놓으며 승기를 잡았답니다. 이 작고 영리한 새색시가 가문의 운명을 쥐고 흔들 것임을 예고하는 순간이었지요. 깊은 밤, 홍연은 시누이들의 매서운 눈길을 피해 습기가 가득한 뒤뜰 헛간으로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색시를 기다리던 늙은 노비 만석의 거친 숨소리가 눅눅한 공기를 무겁게 가르고 있었지요. 홍연은 품속에서 은밀히 챙겨온 은비녀 하나를 꺼내어 노인의 주름진 손바닥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과 노인의 뜨거운 체온이 맞닿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안개처럼 휘감았지요. 만석은 비녀의 무게를 가늠하며 가문의 금고를 열 수 있는 낡은 열쇠 꾸러미를 홍연의 비단 치맛자락 안쪽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홍연의 가녀린 손가락 끝이 쇳덩이의 서늘한 기운을 느끼자 심장 소리가 정적을 깨뜨릴 듯 크게 울려 퍼졌지요. 이 위험한 거래의 대가로 새색시는 장녀가 몰래 사채업자와 나누었던 미략의 내용을 낱낱이 전해 들었습니다. 촛불조차 켜지 못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시선이 얽히자 좁은 방 안의 온도는 한여름 정오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홍연은 원하는 정보를 확실히 손에 넣은 뒤
소리 없이 헛간을 빠져나와 자신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채색 씨의 등 뒤로 밤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으나 가슴 속에 품은 야망의 불꽃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답니다. 가문의 가장 추악하고도 은밀한 치부를 손에 쥐게 된 홍연의 발걸음에는 전례 없는 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홍연은 8시누이의 목을 단숨에 쥘 수 있는 날카로운 칼자루를 쥐게 된 셈이었지요. 17 소녀의 가녀린 어깨 위에 가문의 무거운 운명이 실렸으나 홍연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홍연의 빈틈을 찾기 위해 더욱 치밀하고도 달콤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안채 가장 깊은 방에 향기로운 꽃들을 가득 가져다 두어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었지요. 방 안에는 사람의 정신을 어지럽히는 진한 향취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홍연을 불러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며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찻잔 속에 담긴 맑은 액체는 달빛을 머금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향긋한 내음 뒤에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릿하게 만드는 비열한 약재가 숨어 있었지요. 홍연의 남편 또한 그 자리에 함께하여 두 사람 사이에는 남녀 간의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남편의 뜨거운 시선이 홍연의 하얀 목덜미에 닿자 방 안의 공기가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지요. 마치 한여름 밤의 소나기가 내리기 직전에 눅눅하고도 뜨거운 기운이 두 사람을 감싸는 듯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은근한 말투로 가문의 빚을 모두 탕감할 비책이 담긴 서찰 하나를 꺼내 놓았지요. 그것은 홍연이 손을 대는 순간 가문의 기밀을 훔친 죄인으로 몰려는 독이 든 성배와 같았습니다. 홍연은 서서히 몽롱해지는 정신을 억지로 가다듬으며 큰 시누이의 가식적인 눈웃음을 응시했지요. 방 한편에서 붉게 타오르는 화로의 불꽃이 그녀의 눈동자에 비쳐 기이한 광채를 냈습니다. 시누이들은 홍연이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파멸의 늪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고대했답니다. 홍연의 손가락이 서찰에 닿을 듯 말 듯 흔들리자 시누이들의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졌지요.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목숨을 건 가장 위험한 도박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가쁜 숨소리가 정적을 깨뜨리자 홍연의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고동쳤지요. 화려하게 핀 꽃송이 아래 도살인 독사의 아가리를 홍연은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적들이 파놓은 구덩이가 깊을수록 반격의 쾌감 또한 크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홍연은 찻잔을 입가로 가져가며 시누이들의 야비한 욕망을 비웃듯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홍연은 시누이들의 빈틈을 찾기 위해 안채 주변을 서성이다가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었지요. 가문의 권세를 독점하려던 큰 시누이와 재물을 관리하던 넷째 시누이 사이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불신과 탐욕이 독침처럼 섞여 한껏 날이 서 있었답니다. 큰 시누이는 넷째가 가문의 비단 보따리를 몰래 빼돌린 사실을 언급하며 수치심도 없느냐며 몰아붙였지요. 넷째 시누이 역시 큰 시누이가 관아 서리와 짜고 장부를 조작한 일을 들먹이며 강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홍연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분열이 가문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열쇠임을 단숨에 직감했답니다. 그녀는 시누이들이 다투던 자리에서 바람에 날려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신속히 발견했지요. 그것은 서로의 치부를 은밀하게 기록해 둔 비밀스러운 쪽지로 배신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홍연의 입가에는
적들의 추악한 자중질환을 지켜보는 차가운 미소가 소리 없이 번졌답니다. 강철처럼 단단해 보이던 8시누이의 동맹이 욕심이라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무너지고 있었지요. 홍연은 이 작은 균열을 이용해 가문의 질서를 바로잡을 거대한 계획을 차근차근 가다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고 예리했답니다. 적들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며 으르렁거리는 동안 홍연은 승리의 발판을 더욱 단단히 다져나갔지요. 이제 가문의 실권을 쥔 여인들 사이에는 의심이라는 독초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홍연은 그들이 스스로 파멸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답니다. 홍연은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각에 고요히 몸을 일으켜 정막이 흐르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시린 새벽바람이 살갗을 스쳤으나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지요. 가문의 오랜 위엄을 상징하던 화려한 봉황병풍 앞에 선 홍연은 품속에서 만석이 건네준 쇠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 끝이 차가운 병풍 목틀 밑바닥에 비밀스러운 홈에 닿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작은 틈이 벌어졌답니다. 그 어둡고 좁은 공간 속에는 오랜 세월 먼지가 쌓인 서류 뭉치와 붉은 낙인이 선명히 찍힌 서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시누이가 관아의 부패한 관리와 결탁하여 가문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결정적이고도 명백한 증거였지요. 장부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낱낱이 기록된 숫자들은 가문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배신의 흔적들이었습니다. 홍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종이의 거친 질감을 느끼며 그 안에 적힌 추악한 기록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각인했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증을 넘어 악역들을 단숨에 파멸의 늪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특히 큰 시누이의 은밀한 필체로 적힌 사채업자와의 밀양 내역은 도저히 변명하며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감이었지요. 홍연의 맑은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비로소 찾아올 승리의 확신으로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증거물을 다시 원래의 자리에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숨겨두고는 소리 없이 안방을 빠져나왔답니다. 가문의 몰락을 막고 뒤틀린 진실을 바로잡을 마지막 퍼즐 조각이 이제 홍연의 가녀린 손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차가운 새벽달의 그림자가 그녀의 어깨 위로 길게 내려앉으며 곧 들이닥칠 심판의 날을 엄숙히 예고했지요. 홍연의 심장은 거대한 폭풍을 맞이하기 직전의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깊은 곳에서 뜨겁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과업은 모든 증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당당히 드러내는 일뿐이었답니다. 한양 북촌의 가옥 위로 따사로운 봄볕이 내리쬐며 집안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기운이 가득 감돌았습니다. 8시 누이는 홍연이 자신들의 덫에 완전히 걸려든 줄로만 알고 연일 웃음꽃을 피우며 작은 잔치를 벌였지요. 그들은 홍연에게 고운 비단옷을 선물하며 마치 친동생을 아끼는 듯 가식적인 정을 듬뿍 쏟아부었습니다. 홍연은 그들의 의중을 모르는 척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시누이들의 비위를 정성껏 맞추었답니다. 마당 한쪽에는 붉은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은은한 향기를 내뿜어 가장된 태평성대를 연출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 고요한 풍경 아래에서는 가문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계획이 소리 없이 무서운 기세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홍연은 매일 밤 남편의 서실을 은밀히 찾아가 그와 함께 증거들을 분류하며 마지막 결전의 날을 준비했답니다. 남편의 손길은 정교했고
홍연의 머릿속은 복잡한 숫자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하고 있었지요. 겉으로는 정원을 가꾸고 바느질을 하며 평범하게 시간을 보내는 듯 했으나 속으로는 적들의 심장을 찌를 칼날을 예리하게 갈았답니다. 시누이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꿈에 부풀어 있을 때 홍연은 그들의 완전한 몰락을 정교하게 그렸지요. 안방의 봉황병풍은 여전히 위험 있는 자태로 서 있었으나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터지기 직전의 화산과 같았답니다. 홍연은 가문의 노비들을 하나둘씩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며 집안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은밀하게 넓혀 나갔지요. 만석 노비는 주인 몰래 관아의 동태를 살피며 홍연에게 매 시각 긴박한 소식을 소리 없이 전해 주었답니다. 두 사람의 합작으로 완성된 진짜 장부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모든 채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집안이 화목해진 것에 안도하며 깊은 잠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달빛조차 숨을 죽인 깊은 밤에 홍연이 내딛는 발걸음은 대지를 울리는 천둥 소리처럼 묵직했지요. 가장 아름답고 평온해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벼랑 끝임을 시누이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답니다. 홍연은 남편의 차가운 손을 가만히 맞잡으며 서로의 눈빛 속에서 결연한 승리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지요. 이제 모든 무대는 완벽하게 꾸며졌고 연극의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기묘한 고요함이 집안을 무겁게 덮었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바다는 이토록 잔인할 만큼 푸르고 투명한 법이라며 홍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깊은 밤, 홍연은 남편의 서실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꺼져가는 촛불 하나가 가느다란 연기를 내뿜으며 어둠을 겨우 밀어내고 있었지요. 남편은 책상 앞에 앉아 홍연의 기척을 느끼자마자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비치는 순간 서늘했던 방 안의 공기가 화로의 숯불처럼 달아올랐지요. 홍연은 이제 더 이상 숨어서 기회를 엿보는 일을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 주었지요. 창밖에는 갑자기 쏟아진 밤비가 대지를 적시며 억눌렸던 만물의 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홍연의 귓가를 스치자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산이 봄볕에 녹아내리는 듯했지요. 방 안을 가득 채운 은은한 향나무 내음은 두 사람의 깊어지는 연정을 타고 더욱 진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녀의 정을 넘어 생사를 함께하기로 약속한 동지들의 뜨거운 맹세와도 같았지요. 홍연은 남편의 품에 기대어 가문의 치부를 도려낼 마지막 해책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뜻은 서슬퍼런 칼날보다 날카로웠지요. 남편은 아내의 비범한 용기에 감탄하며 그녀의 어깨를 더욱 힘차게 끌어안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빗줄기는 굵어졌으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질서의 싹이 트고 있었지요. 홍연은 이제 시누이들의 공격을 받아내던 방패를 내려놓고 그들의 가슴을 겨눌창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큰 시누이의 위조, 낙관을 증명할 결정적인 서찰을 직접 작성했지요. 글자 하나하나에 서린 분노와 정의가 종이 위를 거침없이 달려나갔습니다. 이제 홍연은 가문의 법도를 어기고서라도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금기를 넘어서기로 했지요. 시누이들이 쌓아 올린 가식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홍연의 거대한 반격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오면 북촌 가문에는
전례 없는 정의의 소나기가 내릴 것이었지요. 뜨거운 숨결이 오가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깊은 일체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가문을 집어삼키려는 탐욕에 맞서 싸우는 고결한 두 영혼의 만남이었지요. 홍연의 하얀 손가락이 남편의 옷깃을 스칠 때마다 방 안의 열기는 더욱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한 송이 매화가 눈 속에서 피어나듯 홍연의 투쟁심은 이제 완전한 각성을 이루었지요. 남편의 맑은 눈동자에는 아내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애틋한 연정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홍연은 그 눈빛을 등불 삼아 가문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태양이 되기로 맹세했지요. 방 안의 촛불이 다 타버려 자취를 감추었으나 두 사람의 가슴 속 불꽃은 더욱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홍연은 더 이상 예전의 가녀린 새색시가 아닐 것임을 예고했지요. 큰 시누이는 홍연이 떨어뜨린 헛간에 비밀 열쇠를 손에 쥐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녀는 이것이 드디어 눈의 가시 같은 새색시를 단숨에 몰아낼 절호의 기회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시누이들은 홍연을 집안의 사당 뒤편 외진 방으로 불러내어 은밀한 대화를 시도했답니다. 그곳에는 가문의 운명을 결정질 거액의 백냥이 든 괴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큰 시누이는 홍연에게 이 돈을 챙겨 야반도주하면 친정 가문의 빚을 모두 갚아주겠노라 유혹했습니다. 홍연은 겁에 질린 사슴처럼 어깨를 파르르 떨며 그들의 제안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요. 시누이들은 홍연의 나약한 태도에 안심하며 그녀가 탐욕의 구렁텅이로 빠지기를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홍연의 떨리는 손가락은 사실 적들의 긴장을 완전히 해제하기 위한 정교한 연기였답니다. 그녀는 시누이들이 자신을 도둑으로 몰기 위해 미리 사또의 관인을 위조해 두었음을 간파했지요. 홍연은 그들이 내미는 괴짝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며 스스로 함정 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물처럼 차가웠으나 홍연의 가슴 속은 승부욕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시누이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비릿한 웃음을 지을 때 홍연은 이미 만석을 관하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돈을 만지는 순간 현장을 덮치려던 시누이들의 계획을 역이용하기로 했지요. 홍연이 괴짝의 뚜껑을 여는 순간 문 밖에서 시어머니와 가문의 어른들이 나타났답니다. 시누이들은 홍연이 재물을 훔치려 했다며 목소리를 높여 그녀를 즉시 비난하기 시작했지요. 홍연은 억울한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간절히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연기에 속아 넘어간 시누이들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홍연을 몰아세웠지요. 그러나 이것은 적들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 홍연이 파놓은 거대한 거미줄의 시작이었답니다. 홍연은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큰 시누이의 위조 낙관을 몰래 바닥에 흘려두었지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불길한 물건에 닿자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요. 홍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입가에 번지는 차가운 조소를 남몰래 숨기며 다음 수를 준비했답니다. 함정의 깊이가 깊을수록 시누이들이 맛볼 파멸의 고통은 더욱 처참하고 쓰라릴 것이었지요. 북촌 가문의 어두운 방 안에는 탐욕과 지략이 뒤엉킨 팽팽한 긴장감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홍연은 이제 자신이 친 덫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확신하며 숨을 골랐지요. 홍연은 시누이들의 무자비한 비난과 폭언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서글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녀린 어깨를 떨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쫓겨날 처지에 가련한 색시였지요. 시누이들은 홍연의 무력한 태도에 안심하며 그녀가 가져온 작은 혼수함까지 마당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야유와 멸시 속에서도 홍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가문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큰 시누이는 이제 승리가 눈앞에 왔다며 시어머니 앞에서 홍연의 죄목을 낱낱이 고해 바쳤지요. 억울한 누명을 쓴 주인공의 모습에 집안의 노비들조차 입술을 깨물며 안타까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닿은 홍연의 시선은 이미 마당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만석에게 향해 있었답니다. 그녀는 일부러 자신의 명예가 짓밟히게 두어 적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게 만들었지요. 보는 이의 가슴이 타들어갈 만큼 비참한 상황이었으나 이것은 홍연이 설계한 정교한 연기였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악역들의 거만한 웃음소리가 북촌 하늘 아래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홍연은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숨을 죽였지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 그녀의 결단이 곧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될 것임을 시누이들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시누이들은 이제 거칠 것이 없다는 듯 한 채 마당을 재집인 양 휘젓고 다녔습니다. 승리에 도취한 큰 시누이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을 만큼 높고 비열했지요. 그녀들은 홍연의 낡은 서책들을 마당 한복판에 쌓아두고는 당장이라도 불을 지를 듯 위협했답니다. 17 어린 색시가 소중히 여기던 붓과 종이들이 시누이들의 발길질에 무참히 짓밟혔지요. 넷째 시누이는 홍연의 뺨을 향해 매서운 손길을 날리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내까지 꽤 감히 우리 집안의 장부를 훔쳐보려 했느냐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지요. 가문의 채통은 이미 안중에도 없다는 듯 시누이들은 서로 곳간 열쇠를 차지하려 아귀 다툼을 벌였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오로지 가문에 남은 재산을 관하 서리와 나누어 가질 탐욕만이 번뜩였습니다. 시어머니조차 딸들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차가운 마루 아래에서 입을 굳게 다물었지요. 큰 시누이는 급기야 홍연에게 무릎을 꿇고 가문을 떠나겠다는 서약서를 쓰라며 윽박질렀지요. 그녀는 홍연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듯이 다가와 비단 소매로 홍연의 얼굴을 거칠게 밀쳤답니다. 죄 없는 어린 색시를 향한 조롱과 멸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잔인하고 집요해졌습니다. 셋째 시누이는 홍연이 아끼던 은비녀를 강제로 빼앗아 돌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산산조각냈지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8 여인의 광기는 북촌의 고요한 공기를 시커멓게 오염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가문의 절대적인 주인이 된 것처럼 거만한 태도로 노비들을 핍박했지요. 병약한 남편의 처소 문 앞까지 찾아가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말라며 대못을 박았답니다. 승기를 완전히 잡았다고 믿는 자들의 오만함은 그 끝을 모르고 추악하게 폭주하고 있었지요. 홍연은 매서운 겨울 눈보라를 견디는 어린 매화처럼 그 모든 수욕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의 광기가 하늘을 찌를수록 홍연이 설계한 파멸의 덫은 더욱 견고해졌지요. 가장 화려하게 피어난 악의 꽃이 곧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꺾일 시간이 다가왔답니다. 시누이들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홍연이 미리 사람을 보내 불러들인 가문의 진짜 채권자들이 몰려오는 소리였지요. 큰 시누이가 관아 서리와 짜고 만든 가짜 빈 문서가 아닌 진짜 문서를 손에 든 상인들이었답니다. 당황한 큰 시누이는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이 되어 문 밖을 내다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홍연은 그제야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차가운 서리가 내린 듯한 눈빛으로 시누이들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마당 한편으로 만석 노비가 이끄는 장정들이 비단 보따리 수십 개를 짊어지고 들어왔지요. 그것들은 시누이들이 가문의 곳간에서 몰래 빼돌려 장터 창고에 숨겨두었던 귀한 재물들이었답니다. 넷째 시누이가 자신의 방 깊숙이 감춰두었던 금가락지와 비취 놀이개들도 보따리 틈새로 쏟아졌지요. 시누이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백일하에 드러나자 비명을 지르며 물건들을 다시 감추려 애썼답니다. 하지만 홍연이 미리 매수해둔 마을 장정들은 그들의 손길을 단호하게 물리치며 증거를 보존했지요.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시누이들의 비명은 이제 승리의 함성이 아닌 공포의 절규로 바뀌어 갔답니다. 홍연은 품속에서 진짜 가문의 인장과 큰 시누이가 가짜로 판 위조 낙관을 동시에 꺼내 들었지요. 두 개의 도장이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자 시어머니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이내 크게 흔들렸답니다. 홍연이 심어둔 덫은 이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시누이들의 목을 향해 무섭게 조여 오기 시작했지요.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큰 시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답니다.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던 17세 색시의 통쾌한 사이다. 반격이 비로소 불을 뿜는 순간이었지요. 홍연은 흔들림 없는 태도로 시누이들이 저지른 횡령과 조작의 기록들을 조목조목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비상한 기억력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누이들의 죄상을 증명했지요. 악의 축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은 홍연의 치밀한 설계 아래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답니다. 집안의 노비들도 이제야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은 듯 홍연의 뒤로 길게 줄을 섰지요. 이것은 단순히 돈을 찾는 싸움이 아니라 가문의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홍연의 입가에는 이제 연기가 아닌 진정한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아주 살짝 머물렀답니다. 시누이들은 서로의 탓을 하며 머리채를 잡으려 했으나 이미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지요. 북촌 가문의 마당은 이제 시누이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거대한 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답니다. 대문 밖으로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홍연이 펼쳐놓은 장부와 재물들을 보며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몰락한 집안에 팔려온 가련한 새색시인 줄 알았더니 실상은 가문을 살릴 여장부였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시누이들의 폐악질을 묵인하던 마을 여론은 삽시간에 홍연의 지혜를 칭송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 흩어진 큰딸의 위조 도장을 보며 비로소 눈앞에 가림막이 벗겨지는 기분을 느꼈지요. 자신의 배 속으로 낳은 딸들이 가문의 기둥을 갉아먹는 존벌레였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홍연은 흔들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맞잡으며 이제야 진실이 햇살 아래 드러났음을 일깨워 주었지요. 시누이들은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옷소매로 얼굴을 가리기 급급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그들의 모습은 비 맞은 장달처럼 초라하게 꺾여버리고 말았지요. 북촌 일대의 소문이 퍼지자 관아의 관리들조차 홍연이 미리 보낸 물증을 확인하러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문을 짓누르던 거짓에 그림자가 걷히고 맑은 진실의 빛이 마당 구석구석을 비추었지요. 홍연의 단호한 결단이 맺은 결실을 보며 노비들은 새 주인 아씨의 영민함에 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 내부의 은밀한 죄악이 천하에 드러나니
이제 누구도 홍연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장녀는 이제 자신의 목숨줄이 경각에 달렸음을 깨닫고는 짐승과 같은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달아올랐고 손에 잡히는 대로 기물을 집어던지며 미친 듯 발악을 했지요. 급기야 큰 시누이는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은장도를 꺼내 들어 홍연의 가녀린 목을 겨냥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새색 씨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숨을 멈추고 공포에 질린 채 뒷걸음질을 쳤지요. 홍연은 차가운 칼끝이 자신의 심장을 향해 다가오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섰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큰 시누이의 떨리는 손목을 응시하며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라고 단호히 꾸짖었지요. 장녀의 탐욕이 빚어낸 관계는 이제 북촌 가문의 모든 평화를 불태워버릴 기세로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홍연의 발치에는 아까 흩어진 가짜 장부들이 흩날리며 가문의 비참한 몰락을 미리 예고하고 있었지요. 둘째와 셋째 시누이들은 큰언니의 돌발 행동에 겁을 먹고는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며 떨었답니다. 마치 지옥의 문턱에서 서로를 밀어넣으려는 아귀들의 아비규환처럼 장내는 걷잡을 수 없이 어지러웠지요. 홍연은 그 무질서한 소란 속에서도 오로지 진실이라는 등불 하나만을 굳게 의지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방에서 몰려든 포졸들이 담장을 넘기 위해 횃불을 밝히자 칠흑했던 집안은 순식간에 대나처럼 환해졌지요. 큰 시누이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을 깨닫고는 가문의 명예를 운운하며 하늘을 우러러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그녀의 추악한 죄악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가슴에 박혔지요. 홍연은 칼을 든 시누이를 향해 천천히 한 발자국씩 다가가며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마루 바닥을 울릴 때마다 큰 시누이의 손은 가을날 나무십처럼 힘없이 휘청거렸지요.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무력의 충돌이 아니라 고결한 정의와 추악한 탐욕이 부딪히는 마지막 승부였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화약고처럼 뜨겁게 달아올랐고 모든 이의 시선은 홍연에게 쏠렸지요. 17 새색시의 가녀린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계는 가문의 대감조차 압도할 만큼 서슬이 펄했습니다. 장녀는 최후의 수단으로 등잔부를 엎어 진짜 장부를 태워버리려 했으나 홍연이 한 발 앞서 이를 낚아챘지요. 병약했던 남편 또한 서실에서 몸을 이끌고 나와 아내의 곁을 지키며 장녀의 앞길을 준엄하게 막아섰습니다. 남편의 맑은 눈빛에는 아내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함께 누이들을 향한 서글픈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이제 모든 무대는 완벽하게 세팅되었고 악역들의 최후를 장식할 역전의 법정이 열릴 시간만 남았답니다. 홍연은 자신의 손에 든 장부 뭉치를 높이 치켜들며 가문의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을 준비를 끝냈지요. 긴박한 대치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포교의 우렁찬 목소리는 시누이들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곧 들이닥칠 정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고도 엄중할지 예견하고 있었지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위엄 넘치는 사또가 자리를 잡았고 담장 너머로는 수많은 마을 사람이 고개를 내밀어 이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큰 시누이는 사또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새색시 홍연이 가문의 재산을 탐내어 장부를 훔쳤노라 거짓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녀는 홍연이 헛간에서 재물을 빼돌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증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지요. 사또는 엄한 표정으로 홍연을 바라보며 이 모든 소동의 진실을 증명할 방도가 있느냐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홍연은 당황하지 않고 품속에서 가문의 진짜 재산 내역이 기록된 진실의 장부를 두 손으로 높이 받들어 올렸지요. 그녀는 큰 시누이가 관아의 서리와 결탁하여 가짜로 부풀린 백냥의 빚이 사실은 가문의 곳간을 헐어 만든 비자금임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홍연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명쾌한 논리와 비상한 기억력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적들의 가식적인 가면을 산산조각 냈지요. 이어서 그녀는 마루 밑에서 찾아낸 큰 시누이의 위조 낙관을 내놓으며 이것이 관아의 인장을 도용한 명백한 증거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누이들의 추악한 행태를 보며 일제히 손가락질을 퍼부었고 마당은 순식간에 악인들을 향한 조롱의 장으로 변했지요. 큰 시누이는 자신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자 얼굴이 흙빛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또는 홍연이 제시한 물증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그 치밀함과 정교함에 연신 감탄의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는 즉시 포졸들에게 명하여 큰 시누이와 그 동조자들의 목에 무거운 칼을 씌우고 관아로 압송하라 엄명을 내렸습니다. 지켜보던 노비들과 마을 사람들은 17세 색시의 통쾌한 사이다. 전개의 가슴이 뚫리는 듯한 환호성을 크게 질렀지요. 가장 화려하게 치장했던 시누이들의 비단옷은 이제 죄인의 수위보다도 못한 처지로 전락하며 처참한 망신을 당했습니다. 홍연은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 올 없이 단정한 자세로 정의가 바로 서는 현장을 묵묵히 지켜보며 승리를 만끽했지요. 큰 시누이는 끌려가는 순간에도 홍연을 저주하며 발악했으나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사또는 홍연을 가까이 불러 가문을 살린 지혜가 참으로 가상하다며 북촌 최고의 여장부라는 칭송을 아끼지 않았지요. 이제껏 홍연을 무시했던 다른 시누이들도 사또의 서슬퍼런 위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북촌 가문의 마당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정의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썩은 냄새를 깨끗이 씻어냈지요. 홍연은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이제야 가문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왔음을 소리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관아로 압송된 큰 시누이와 둘째 시누이에게는 가문을 기망하고 나라의 관인을 위조한 죄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큰 시누이는 척박한 땅인 함경도 끝자락으로 평생 돌아오지 못할 유배를 떠나야 했지요. 화려했던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거친 삼배옷을 입은 채 포졸들의 창끝에 밀려 길을 나서는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답니다. 한때 안채를 호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먼지 섞인 바람을 맞으며 눈물 짓는 모습에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관아 마당에서 볼기가 터지도록 곤장 30대를 맞으며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참회해야 했지요. 비명 소리가 관아 담장을 넘어 북촌 거리에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혀를 찼답니다. 그들이 몰래 빼돌렸던 수천 냥의 재산과 폐물들은 낱낱이 몰수되어 가문의 빈 곳간을 다시 채우는 데 쓰였습니다. 남은 시누이들은 홍연의 서슬퍼런 기계에 눌려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매일 새벽 마당을 쓸며 자숙했지요.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으려던 탐욕의 대가는 이토록 혹독하고도 분명하게 그들의 삶을 짓눌렀답니다. 홍연은 시누이들이 떠난 빈자리를 정갈하게 정리하며 가문의 새로운 질서를 확고히 세워나갔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혈육을 배신한 자들의 말로는 북촌 땅에서 영원한 경계의 상징이 되었지요. 홍연의 지혜로운 처단 덕분에
가문은 비로소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이 돋아나기 시작했답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고 북촌에 몰락하던 가문에는 비로소 따사로운 평화와 진정한 화목이 찾아왔습니다. 홍연은 이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책임지는 당당한 안주인으로서 곳간의 열쇠와 장부를 엄격하면서도 공정하게 관리했지요. 그녀의 비상한 지혜와 정직한 성품 덕분에 가문의 재산은 예전보다 더욱 풍족하게 불어났고 노비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답니다. 병약했던 남편은 홍연의 정성 어린 간호와 깊은 사랑 덕분에 기적처럼 기력을 회복하여 다시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서실에서 함께 글을 읽고 시를 나누며 세상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신뢰하는 부부가 되었답니다. 남편의 맑은 서책 읽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질 때마다 홍연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새삼스레 느끼며 미소 지었지요. 첫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온 세상을 하얗게 덮던 날 홍연은 안방에 걸려있던 낡은 봉황병풍을 미련 없이 떼어냈답니다. 탐욕과 기만이 숨어있던 그 자리에는 홍연이 직접 붓을 들어 정성껏 그린 붉은 매화 그림이 새롭게 걸리게 되었지요. 혹독한 겨울바람을 견디고 고고하게 피어난 매화의 자태는 모진 시련을 이겨낸 홍연의 강인한 영혼과 꼭 닮아 있었답니다. 홍연은 붉은 꽃잎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꽃은 혹한 속에서 더욱 굵어지고 향기는 더욱 진해지는 법이라고 조용히 읊조렸지요. 남은 시누이들은 이제 홍연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는 그녀의 가르침을 겸허히 따르게 되었답니다. 가문은 단순히 부유해진 것을 넘어 지혜와 절제가 살아 숨쉬는 북촌 최고의 명문가로 다시금 이름을 떨쳤지요. 홍연은 재물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부귀영화의 시작임을 가문의 모든 이들에게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탐욕은 결국 가문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지만 지혜와 용기는 죽어가는 가문도 다시 살리는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부모에 대한 참된 효도임을 홍연은 증명했답니다. 17 어린 나이에 시누이 8을 무릎 꿇린 그녀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한양 땅 곳곳에 널리 퍼져 후세의 귀감이 되었지요. 이제 홍연과 남편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매화 향기 가득한 마당을 거닐며 영원히 변치 않을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답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의 결단이 한 가문을 구하고 세상의 도리를 바로 세운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았지요.